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내용입니다. 지금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생기는 4가지 병이 있는데 이 병들은 한 번 생기면 약값과 검사비와 진료비가 끊임없이 나가고 합병증까지 오면 병원비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훅 뛰어오르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자기 돈을 그대로 다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둔 지원제도를 알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걸 알고 쓰느냐, 모르고 지나가느냐. 이 차이 때문에 실제로 1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병이 왜 위험하고 왜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계시면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복잡한 내용도 없고 돈이 드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내가 아플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속 비용을 아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혈압은 50대 이후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병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가볍게 보면 정말 안 됩니다. 고혈압은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결국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병원비는 단순히 약값이나 진료비가 아니라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병원이 멀다고 미루거나 약을 제때 챙겨 먹지 않다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오면서 큰 돈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절대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자기 돈을 다 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고혈압은 정부에서 이미 만들어둔 만성질환 관리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진료비와 약값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을 자주 가기 어려운 분들이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 참여하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생활 습관도 같이 잡아주고 약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정말 부담이 적습니다. 병원 방문을 할 때마다 10,000원 이내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달 약값까지 포함해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고혈압이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비용을 줄이면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호흡이 조금 빨라지는 정도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해두면 병원에서도 더 정확하게 약을 조절할 수 있고 응급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바로 큰일 나는 줄 알고 걱정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높음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병 자체보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한 병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음식을 조금씩 조절하고 하루에 20분 정도만 걸어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그리고 정부 제도까지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고혈압은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다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기만 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는 50대 이후에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병 중 하나이고, 누구든 한 번쯤은 걱정해 보셨을 만큼 흔한 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는 혈당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면서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눈과 심장과 신경 같은 섬세한 기관들이 손상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지고 발 감각이 둔해지고 신장이 나빠져 투석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치료비가 갑자기 수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단위로 뛰고, 꾸준한 검사와 약물 치료까지 더해져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뇨는 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 관리제를 활용하면 당뇨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약을 안정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참여하면 병원비가 일반 외래 진료보다 훨씬 저렴해지고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당뇨는 식사와 운동이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면서 내게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잡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 높은 상태가 반복될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끈적해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식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량을 조금 줄이고 단 음식을 천천히 끊어가고 과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가 생깁니다. 운동도 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하고 가볍게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뇨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당 측정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공복 혈당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만 있어도 혈당 변화를 금방 알 수 있고, 병원에서도 약을 조절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생활 습관과 혈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약을 잘 먹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절하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는 방치할 때 위험해지는 병이지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정부 제도까지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나가면 큰돈 드는 합병증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 혈관을 가장 조용하게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진단받고도 약을 당장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고,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니 그냥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게 오랫동안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응급실에 가는 순간 치료비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은 고지혈증을 확인하는 검사 중 상당수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매년 또는 일정 연령대에서는 무료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진을 미루다가
고지혈증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늦게 발견하면 위험 부담과 비용 부담이 모두 커집니다. 고지혈증 치료에서 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으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혈관이 더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값도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수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고지혈증 약은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면 약 용량을 줄이거나 필요가 없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관리했느냐입니다. 고지혈증은 식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튀김류와 달달한 디저트를 줄이고 식사량을 천천히 줄여 나가기만 해도 혈중 지질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달한 커피나 빵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줄여도 금방 수치가 내려갑니다. 운동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지질 수치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초기에 잡으면 정말 쉽게 관리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갑자기 큰 병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검진을 받아본 지 오래되셨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몸이 확실히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50대 이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 병들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과 한번 발생하면 치료비가 매우 크게 들어간다는 점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이나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는 상황인데 이때 시간을 놓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순간부터 검사가 쉼없이 이어지고 스텐트 시술이나 혈전용 해제 치료 같은 고비용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치료는 단 한 번만 받아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도 자기 돈을 다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부담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병이 생겨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더라도 일정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병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위험이 쌓여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걷는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전조 증상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명치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거나 숨이 충분히 쉬어지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는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혈압과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은 이 네 가지 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느 장기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제도도 활용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지만,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지고 병원비 부담도 갑자기 커질 수 있는 병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이미 병이 있더라도 올바르게 관리하면 비용 부담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 관리제를 통해 약값과 진료비를 낮출 수 있고, 고지혈증은 국가 건강검진을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도 내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본인 부담상 한제를 알고만 있어도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거나 복잡할 것 같아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 혈압이 조금 높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겁내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생활 습관을 잡아가시고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금방 변합니다. 식사와 운동을 조금씩만 조절해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검진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 큰 병으로 이어지는 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비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